정부가 다음 달 IPTV 업체들에 대한 제어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어제도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과 또 문제점들을 취재 기자들과 함께 직접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부의 서정근 기자, 이명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명재 기자, IPTV 커지고 있는 거야 대충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케이블 TV를 앞질렀지 않습니까? 네. 이 상승 원동력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IPTV는 이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음성 인식 같은 그런 신기술들을 도입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IPTV와 초고속 인터넷, 전화를 합친 그런 결합 상품들을 내놓고 전국의 이통 대리점들을 통해서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린 겁니다. 그 결과 IPTV와 케이블 TV의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지난해 IPTV 3사 가입자는 총 1,422만 명으로 케이블 TV 이용자 수를 추월을 했는데요. 이는 IPTV가 2008년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9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전체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요. IPTV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위 사업자인 KT가 점유율이 20%를 넘었고 SK 브로드밴드와 LG U+는 각각 2위, 4위를 차지하면서 3사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이 통사의 무선 사업 부진이 이제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IPTV 같은 미디어 사업이 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하면서 향후 신규 수익원으로 계속 키우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일몰이 되면서 이제 유료방송 시장에도 지갑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어떤 M&A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로 꼽히는 것이 독점 라인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었거든요. 네. 독점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현재 분위기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합산 규제란 1위 사업자인 KT의 IPTV 가입자 그리고 또 KT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쳤을 때 전체 시장에서 이 가입자 수가 3분의 1을 넘어서 안 되도록 이게 법으로 규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현재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보면 30.5%로 규제 상한선인 33.3%에 거의 좀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한시 규제, 합산 규제가 최근에 일몰이 되었는데요. 예. 따라서 이제 KT 같은 그런 특정 업체의 시장 독점 행위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케이블 TV와 IPTV 달리 상한 규제가 없는 위성 방송,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라이프들 통해서 KT가 계속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료 방송 업계는 거대 독점 사업자의 출현이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IPTV가 추구하는 채널 정책과 성향에 부합하는 그런 PP, 콘텐츠들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 최근에 이제 합산 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는 등 IPTV 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제 IPTV가 쏠쏠한 수익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시장에서도 경제 논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배분이 되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좀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것 같아서요. 서정근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정 대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PP 업체들의 콘텐츠로 벌어들인 매출 중 일정 비율을 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불해야 됩니다. PP 업체는 프로그램 사용료 매출, 광고 매출, 협찬 매출 등을 수익원으로 합니다. 네, 지난해 IPTV 3사의 기본 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1조 3,627억 원으로 케이블 TV 수신료 매출 5,951억 원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PP들에게 할애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은 케이블 TV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방송채널진흥협회에 따르면 IPTV 사업자들이 PP들에게 지난 2017년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13.3%에 불과합니다. 이는 케이블 TV가 PP들에게 지급한 25.2%,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지급한 27.5%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점유율로 봤을 때나 그리고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좀 넉넉한 IPTV가 케이블 TV보다는 더 많이 줬으면 하겠지만 전혀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PP 업체들이 좀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콘텐츠를 제공하는 PP들이 의리고 콘텐츠 선택권과 채널 편성권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 때문이죠.
정부는 그간 케이블 TV와 위성 방송이 PP들에게 25% 이상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이의 실행 여부를 인허가 심의에 반영해 왔습니다. 갑을 가는 불균형을 최소한 줄여보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후발주자인 IPTV 사업자는 후발주자란 이유만으로 이러한 제약을 지금까지 받지 않아 벌어진 현상입니다. 방통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58개에 달하는 PPO 업체들 중 60개 업체가 지난해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의 관리 감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부도 사실 이런 구조는 알고 있을 테고 과연 정부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물론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정부도 유선 방송 사업자들과 PP들 간의 이 갑을 역학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일단 민간의 영역이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율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TV나 위성 방송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로 25% 이상을 PP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보호 장치가 있었습니다. 과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 방송사가 채널 편성을 변경하거나 약관을 신고하기 전에 PP들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협상을 사전에 완비하도록 행정 지도를 단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가 약관 신고 전에 유료 방송사와 PP 사업자들 간의 협상을 사전 종료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사업자 간 자율에 맡기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예. 기존 체제에서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지지부진의 해를 넘겨 사용료 후불 정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는데 갑을 가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적절치 않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라면 역시 좀 정부 측에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는 그 IPTV 제어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항목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명재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달 23일이 되면 이제 IPTV 3사에 대한 허가가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만료 시점 이후에도 향후에 5년간 더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이제 제어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번이 지난 2013년 이후에 두 번째 심사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과 법률, 회계 등 이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달 말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인 업체들을 보면 그 업체들은 제허가 신청서를 비롯해서 신규 사업 계획서, 그리고 이제 케이블 TV 업계랑 PP 업계 이런 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은 총 8개고요. 총점은 500점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는 100분의 60 이상을 받아야 하고 총점 기준으로는 100분의 70 이상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도입 초기와 달리 IPTV의 영향력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고 반면에 케이블 TV 업계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장 환경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점에서 심사 항목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또 문제 삼았었던 프로그램 사용료 상향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오피셜은 아직 아닙니다만 그 일부 IPTV 사용자가 과기정통부에게 제출한 관련 계획서를 통해 PP 업체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30% 이상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물론 총량 기준의 배분율입니다. 그간의 관행을 보면 협상력과 영향력이 높은 종편과 일부 유력 PP들이 높은 수익을 할당받고 대다수 중소 PP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사 모두 합리적인 수준의 배분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할지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서 이제 유료방송 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뭐 이런 쟁점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IPTV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PP 업체들에게 주는 이 프로그램 사용료, 이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학계 그리고 방송업계 관계자들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케이블 TV 업체들이 이제 방송 수신료 수익의 25% 정도를 PP들에게 이제 대가로 지급했거든요. 반면에 IPTV 사업자들은 훨씬 낮은 평균 14%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이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IPTV가 출범한 이후에 매체의 영향력과 수익 측면에서 케이블 TV를 넘어섰고 또 1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IPTV도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IPTV를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마련을 하고 관련 생태계가 건전하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또 제어가 과정에서 어떻게 또 보완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죠. 서정근 기자, 이명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